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교과 교육입니다. 최근 제가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진보주의 교육운동사입니다. 윌리엄 헤이스라는 분이 썼습니다. 진보주의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 등장해서 20세기 초까지 영향을 미쳤던 교육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라는 말에서처럼 이는 기존의 전통주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전통주의적 교육과 진보주의적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과정, 전통주의는 이수해야 할 주요한 수업과 정해진 교육과과정, 교육의 산출 결과까지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해놓습니다. 반면 진보주의는 더 유연하고 학생들의 흥미에 영향을 받아 구성됩니다. 교사, 전통주의에선 교사의 주된 역할은 법으로 정해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진보주의에서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발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교수학습의 도구입니다. 전통주의는 교사가 사용하는 주요한 도구는 교과서 혹은 연습 문제집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수단이 파워포인트와 같은 발표와 같은 기술의 사용으로 자주 대치되고 있죠. 반면 진보주의는 교사가 개별 혹은 집단 탐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합니다. 때로는 지역사회가 되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도 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이른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주장했던 교육의 상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등장했던 진보주의의 교육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당시 진보교육이 대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대적 흐름이 되었을까요? 저자는 미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과 대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그에 비해 19세기 말의 미국의 공립학교는 매우 전통적이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주된 역할이 정보 전달자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육을 20세기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진보주의 교육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 교육은 미국의 경우는 1950년대에 특히 50년대 후반에 위기를 겪습니다. 이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산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보주의 교육 안에 있는 방법론 자체에도 기인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는 당시 20세기 초 진보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교과목, 즉 형식 교과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진보주의자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엘리트적인 교육이다라고 비판했고 이런 주제들을 배우는 과정이 다른 과목들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시 손다이크 등은 학교의 교과학습은 오직 특정한 개별적 목적에 대해서만 효과적일 뿐이지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형식 교과는 무의미한 걸까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른바 진보주의 교육 사조보다 더 급진적인 경향을 가졌던 러시아의 비고츠키라든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 등은 손다이크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비고츠키는 생각과 말이란 저작에서 독일과 러시아에서 전통적인 김나지움에서 그리스어 라틴어에 관심을 쏟은 것, 그것은 그 교과들이 필수적 필요성 혹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린이의 일반 지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중등학교에서 수학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모국어에 기반한 외국어 학습은 과학적 개념 형성이라든지 추상적 사고 능력의 진전, 고등 심리 발달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비고치키가 생각과 말에서 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수가 일반하며 따라서 산술적 조작에 대한 의식적 인식의 파악과 숙달을 나타내듯이 모국어의 토대를 둔 외국어의 발달은 언어 현상의 추상화와 언어적 조작의 의식적 파악을, 즉 의식적, 의지적이 된 언어의 고차적 측면으로서의 전이를 나타낸다. 이탈리아의 그람시도 비슷한 연애를 펼쳤습니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하는 것의 교육적 중요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단어와 개념들 간의 차이와 동일성을 내포하고 대립물 간의 모순으로부터 차이에 대한 분석에 이르는 형식 논리의 총체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으며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 발전해가는 모든 언어의 발달사를 보여준다. 옥중수고 두 번째 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가장 흔히 퍼져 있는 데마고기 중에 하나가 혁신교육과 마을교육은 진보주의자들의 교육관으로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듀이보다 정치적으로 더 왼쪽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비고츠키나 이탈리아 그람시가 왜 형식교과를 옹호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지능, 정서, 의지의 총체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여된다면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식과 기능의 전달에 치중해온 근대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기능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현재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교육이지 지식을 획득하고 기능을 숙달하는 것의 중요성 자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 초 진보주의 교육운동사를 돌아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쏜다이크류의 편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전 세대의 지식과 문화를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단순 재생산이 아닌 재전유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형성해 간다면 교과 지식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OECD 교육 2030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즉 마을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교육 생태계입니다. 이상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5번째, 진보주의 교육운동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과 교육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마을교육공동체 TV는 만들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